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 공표제도 검토를 발표할 한남대학교 법학부의 차성민입니다. 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그 플랫폼 양쪽에 기업이나 소비자라고 하는 다른 복수의 층이 존재하는 양면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용자, 소비자들의 효용을 크게 높이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반면에 이용자가 그 디지털 플랫폼을 바꾸려는 경우에 전환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번 정한 디지털 플랫폼을 딴 걸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화를 가져오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나 규모의 경제나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은 독점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U하고 일본에서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이 그러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정명령 중에 하나가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은 예를 들어 뭐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하는 당해행위 중지 명령이라든가 돈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과는 달리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업의 어떤 명예, 신용도 이런 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러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어떠한 정해진 절차,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 연구입니다. 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게 이제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상 공표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이론, 그에 관한 국내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EU하고 일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법률들에서는 어떠한 시정명령을 두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두 개가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거기 슬라이드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정부 입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의원 입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러한 두 개의 입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률을 통과를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됐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 규제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약간 지금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 버렸죠. 법률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로 나가자고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올해 들어서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 자율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있었고요. 다시 이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이 2개의 법률안에 보면은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디지털 플랫폼이 이러한 법들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 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그 밖에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법에 규정해 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시정조치의 유형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 3호에 있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여기에 초점을 둬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행정법상으로 보면은 행정상 공표제도입니다. 행정상 공표제도인데 이 행정상 공표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의의를 보시면은 행정청이 스스로 확보한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이것을 행정상 공표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위반 사실의 공표는 어떠한 어떠한 주체, 여기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되겠죠. 디지털 플랫폼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또는 그로 인해 갖고 행정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는 사실, 이런 것을 공표하게 하는 제도, 이것이 행정상 공표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공표제도는 어떠한 특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냐면요, 피규제자,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되겠죠. 피규제자한테 시정하려고 하는 지금 법을 어긴 상태인데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법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공표해버리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은 디지털 플랫폼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테니까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피규제자가 시정하도록 행정기관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표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사실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표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나뉘는데 이 공표는 행정상 공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처분성을 인정한 그러한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례 원칙은 다른 말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때 그 방법이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여야지 너무 과잉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EU하고 일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EU의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두 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제의 규제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두 개의 법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넓게 본다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슬라이드에 적혀져 있듯이 유럽집행위원회는 임시조치나 또는 준수를 불응하는 경우 또는 뭐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유럽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공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표를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되겠죠. 그 디지털 플랫폼의 회사명, 그 다음에 뭐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에는 뭐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 그 다음에 왜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인 온라인 플랫폼과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로 친다면 시정명령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을 존중해서 시정명령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 공표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럽집행위원회는 자신이 결정한 어떠한 내용의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공표해야 되고 그 공표를 통해서 당사자의 명칭, 부과된 과징금과 같은 중요한 결정 내용을 밝혀야 되며 그리고 이러한 공표를 할 때에는 게이트키퍼와 제3자의 비밀 정보에 대한 합법적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과 그 다음에 제3자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법익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법의 이름이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이 시정 권고를 먼저 하고 1단계로 시정 권고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강한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역시 그 내용도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만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일본법에서는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시정권고를 먼저 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 다음에 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강한 시정명령을 하고 국내 이론, 그러니까 행정상 공표제도에 대한 국내 이론과 최근의 해외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 방안 중에 하나인 이 공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
의무 위반자, 디지털 플랫폼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키고 이게 이제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법을 지키도록 간접 강제하는 효과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의무 위반자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키고 이를 통해서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을 갖고 오는 방식이다 보니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행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해서 유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반 사실의 공표 여부, 그리고 그 정도와 범위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정도로 제한돼야 된다. 이건 이제 비례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로만 고 한도에서만 해야지 너무 과잉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뭔가를 공표를 하더라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에서만 해야지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 사실의 공표로 인해 있게 되는 불명예의 손해는 이를 나중에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 한번 이 회사에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돼버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 법원에 가서 2심, 3심에서 잘못된 걸로, 그 행정명령이 잘못된 걸로 판결이 났더라도 이미 국민들한테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공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가, 그 명예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개할 때는 그 공개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뭔가 피규제자가, 디지털 플랫폼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례에서는 그 디지털 플랫폼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3자, 그리고 이 디지털 플랫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법의까지 같이 고려해서 공표 여부나 공표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법률에는 못 넣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도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우선은 시정권고하고 1차로 시정권고하고 불응하면 시정명령 하면서 공표를 하도록 했죠. 이건 이제 행정지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일본의 어떤 특유한 사회적 특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정권고를 먼저 하고 불응 시 시정명령을 하는 이러한 예들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참고해 볼 만하진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론 부분에서 써놓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안전장치로서 피규제자인 디지털 플랫폼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을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